아우야, 봅시다. 우와. 저기 마지막 부분이 소리가 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서 영상 다시 볼 사람들은 미안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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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미안. 저기 스텝 3에서 딱 한 문제만 해볼게요. 자, 이게 숫자로 밀기 곤란한 문제가 어떤 거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126번이에요. 자, 이게 숫자로 밀고 가기 되게 곤란한 문제입니다. 한 번만 진행해 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다시 그려봤어요. 앞에다가 다시 그려봤는데, 저 그림이면 조금 눈에 더 띌 겁니다. 자, 특징은 뭐라고요? 좌회전이 안 돼요. 좌회전이 안 됩니다. 자동차 도로 중에서 이제 좌회전 안 되는 도로가 가끔 있어요. 자, 좌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 PQ의 한정에서는 좌회전이 안 된다. 몇 가지가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자, 2분만 있다가 힌트 좀 더 갈게요. 아이고, 있잖아, 괜찮아. 파이팅. 껌 줄까? 물 줄까? 알았어. 좀 어렵지? 응? 아니야.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을 한번 잘 읽어봐요. 그치? 자, 추가적으로 보는 방향에 따라 그치. 운전자 입장에서 좌회전 얘기하는 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직진과 우회전은 됩니다.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로 밀고 들어가도 돼요. 이걸 숫자로 밀어서 맞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친구 있죠? 2년 전에 우리 반 친구인데 와, 나는 무조건 숫자로 밀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 그 친구 고대 갔어요. 그냥 자기는 모르겠다 점 찍고 가는 거 그냥 무조건 숫자로 밀고 가요. 이것도 숫자로 밀고 가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라는 거야. 왜냐면 나는 가능 초등학교를 나왔거든. 미안해. 미안. 있어. 그 의정부시에 가능동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가 가능초등학교가 있는데 내가 거기를 나왔어. 뭔가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사실 가능 국민학교였어. 미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이해가 된 친구들은 그대로 문제 풀고요. 조금 헷갈리는 친구는 잠깐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A에서 출발했다고 칠게요. 최단 경로로 갑니다. P를 지나가는 경우 중에서 A 몰라 이렇게 왔다가 P를 지나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우회전이고요. 위로 가면 직진이에요. 왼쪽으로 가면 좌회전이에요. 이 좌회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야? 그럼 얘는 지금 좌회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최단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P를 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와서 P를 왔다면 얘가 우회전이고요. 얘가 직진이고요. 이게 좌회전이에요. 얘는 어차피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어차피 의미 없어요. 그럼 얘는 왼쪽에서 오면은 직진은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그럼 PQ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그럼 되는 거예요? 도리도리 나오면 안 돼. 지금 얘는 A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괜찮죠? 뭐야? 그럼 PQ는 뭐야? PQ를 지날 때만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딴 데는 좌회전해서 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딴 데는 PQ 안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PQ를 지나는 최단 경로 중에서는 좌회전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2분만 있다가 추가적으로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수식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2분만 있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오케이. 유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갔다. 뭐냐면은 이걸로 보니까 좀 헷갈리지. 저걸로 봐봐요. 저걸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있었는데 다 되는 거야. 막 A에서 맨 위로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최단 경로. 그치? 뭐 아이들이 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 P점 지나갈 때 있죠. 저 P점 지나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는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Q점 지나가는 경우에도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두 가지 케이스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오케이. 근데 또 다 빼면 안 되지. 또 PQ를 직진으로 가는 거랑 우회전으로 가는 건 또 되는 거예요. 화이팅.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오케이. 예림이 좀 헷갈리는 거 없을까? 오케이. 자, 주소 이해 좀 될까요? 그냥 어떻게 풀지는 그치. 오케이. 맞았는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왼쪽 할때 정리를 하고 이쪽 할때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차피 최단이 아니니까 빼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위로 갈 때만 해서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한 다음에 그 사이로 여기랑 여기 지나서 갈 때 구하고 여기로 갈 때랑 여기랑 해서 여기로 갈 때 해서 이렇게 구해서 더했는 거죠. 오, 잘했어. 되게 복잡했을 텐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도 돼. 오케이. 더 쉬운 게 있는 거죠? 더 쉬운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조금만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방식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걸 빼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PQ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거 말고 딴 데 지나가는 건 어차피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 되는 건 뭐라 그랬죠? 좌회전만 안 되는 거. PQ 지나가는 경우의 한정에서는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P점을 지나가는 경우는 왼쪽에서 오는 것과 밑에 쪽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서 오는 것과 밑에 쪽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왼쪽에서 온다고 쳐볼게요. 최단 경로라면은
직진하는 것과 위로 가는 것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뭐예요? 그죠? 왼쪽에서 왔을 때 위로 가는 건 좌회전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잖아요? X 괜찮죠? 자, 그러면 밑에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차피 최단 경로잖아요. 위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이 중에서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죠. 다 돼요. 이 좌회전이 없어요. 괜찮죠? 그럼 뭐야? 밑에 쪽에서 오는 거는 모든 최단 경로가 다 되는 거야. 아, 지금 이거 빼야 되는 게 뭐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만 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2점 지나서 P점 거쳤다가 2점 지나서 가는 거는 좌회전을 이용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걔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이쪽도 다른 거 있어요? 없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최단 경로가 맞지만 좌회전을 이용한 최단 경로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A, PQ, R, S, T, U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안 되는 게 뭐냐면 A에서 R 거쳤다가 P, S, B로 가는 거. 그렇죠? P점에서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T, Q, U, B. 그렇죠? 요것도 좌회전을 통한 최단 경로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렇죠? 이것만 빼면 답이에요. 자, 2분만 이따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일단 먼저 고민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계산해서 답 구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가는지 알아야 돼요. 왜 빼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리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는 건지. 논리가 정확하면 무슨 방식을 취해도 답은 무조건 다 똑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지혜도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오케이. 우리도 이해 잘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빼면 그냥 풀기. 그치? 두 개만 빼면 딱 끝나죠? 일곱가지 경우 다 더했는데. 그치? 그게 틀리진 않았어. 근데 너무 헷갈리게. 그치? 쉽지? 따봉. 어때? 너무 쉽지? 채점은 아직 안 했지? 모의고사? 아직 안 했어? 화이팅! 네. 여기서 비례가 이것도 있고 이거 세 개야. 그치, 세 개지.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A, A, B니까. 그치? 오케이. 그림을 차라리 다시 그리는 게 낫지 않아요? 헷갈리지? 되게 헷갈려. 길을 아예 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더 편해요. 근데 뭐 그건 뭐 취향 차이니까 유빈이가 이게 더 이걸로도 할 수 있으면 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숫자로 보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택으로 뜨는데 만약에 여기 이거만 보면 이때가 숫자로 미는 걸로도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래, 일단은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숫자로 밀 때 막히게 만들어 놓은 문제.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A, B, B, B. 그 8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랑 똑같으니까 8팩을 5팩, 3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다. ASP까지 갔으니까. 그치? 괜찮지? 응. 그러면은 A에서 R, P, S, B로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가지? 지금 두 가지. 아니, 두 칸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몇 가지예요? A부터 A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가지예요, 길이? 그냥 이렇게 한 가지. 그치? 그러면 1 곱하기 1이지. 한 가지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괜찮을까? 오케이. 저 못 들었지? 저 못 들었지? 내가 열어줄게. 내가 열어줄게. 오케이. 뿅.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전체에서 어느 경우만 빼주면 된다? PQ를 지나가는 것 중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가 되는 것만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인 거는 밑에서 오는 건 아예 없다니까. 그쵸?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경우만 좌회전을 통해서 가는 게 최단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서 A, R, P, S, B로 가는 경우랑 A, T, Q, U, B로 가는 경우 두 개만 그냥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그죠? 얘는 A, B. 그쵸? 총 8개를 5팩, 3팩으로 정리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자, 거기서 빼줘요. A, R, P, S, B. 그러면은 A에서 R까지 가는 거 한 가지. 그쵸? 2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그죠? 그럼 얘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그죠? 직진이니까 그냥 한 가지.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돼. 아니, 똑같은 거를 5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쳐봐요. 몇 가지예요? 5가지? 5팩?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돼. 한 가지야. 아니, 다 똑같은데 일렬로 나열하는데 무슨 경우의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다 똑같은 거 나열하는 건 한 가지예요. 괜찮아요? 그렇지? 아니, 500원짜리 동전이 5개 있는데 이거 순서 바꿨다고 다른 경우의 수예요? 물론 2002년 동전, 1997년 동전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전부 2025년 동전 완전 다 써요. 이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럼 얘 5개 일렬로 나열하는데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라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다 똑같은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그냥 한 가지구나. 그렇죠? 자, 그다음에 ATQUB. 그럼 A에서 T까지 가는 거는 AAB. 그렇죠? 그래서 얘는 3팩을 2팩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T에서 Q 가는 거 한 가지. Q에서 U 가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U에서 B 가는 것도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한 가지니까. 이게 그냥 답이에요. 여기 답.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주면 8C 3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56까지에서 1 빼고 3, 3은 9. 그렇죠? 답이 46까지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숫자로 밀고 가는 경우로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자, 아직도 기억나? 재작년에 우리 반 친구. 그죠? 이 친구. 이 친구. 외고 친구여서 수학을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는데 자기는 점 찍고 하는 거 도저히 못하겠대요. 자기는 숫자로 밀기로만 할 거래요. 근데 숫자로 밀기로만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
문제가 숫자로 미는 걸 약간 막으려고 한 문제예요. 근데 이건 마저도 숫자로 밀어서 맞았어요. 어디 갔다고요? 고대 갔어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쵸? 자, 근데 아예 선택과 집중을 되게 잘했어요. 한 문제도 안 틀렸으니까 아예 최단 경로수 문제를 다 밀어서 어떻게 가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어떻게 갔는지. 자, 그럼 얘를 조금만 지우고 다시 한 번만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원래 여기다 덧대서 하려고 그랬는데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맞나? 맞겠지? 그쵸? 이거 맞죠? 자, 그러면 숫자로 한번 밀어봅시다. 자, 여기 지금 한 가지 괜찮죠? 여기까지. 얘도 한 가지 다 맞아요. 자,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거 밑에서 오는 거 때문에 두 가지가 돼요. 자,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 밑에서 오는 거 세 가지가 됩니다. 왜 왼쪽과 밑에서 오는 것만 가능한지 이해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에서면은 동서남북 중에서 서와 남이 안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것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두 가지밖에는 최단 경로에 속하 경로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얘 잠깐만. 얘는 그럼 어떻게 하지? 뭐 그러면 1 더하기 2 하면 되지 뭐. 세 가지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조금만 구분할게요. 왼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두 가지 해서 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도 한 번만 볼게요. 이 지점에 오는 거. 그럼 밑에서 오는 거 세 가지. 왼쪽에서 오는 거 세 가지. 그래서 6가지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는 맞아요. 왜 맞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한 가지 그대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직진이네. 그렇죠? 직진이네.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 두 가지. 그럼 우회전이네. 얘도 상관없네. 괜찮아요? 한 가지 두 가지에다가 아까 얘기했었던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둘을 구분해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몇 가지냐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왼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밑에서 오는 게 두 가지. 그러면 뭐 1 더하기 3이니까 1 더하기 3이니까 4네. 맞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되는 거. 그렇죠? 왜냐면 여기 좌회전으로 가버리는 거라서 얘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란색과만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해돼요? 유빈이 딸랑딸랑. 괜찮아? 오케이. 자, 아치에도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세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3 더하기 6 해도 돼요, 안 돼요? 얘는 상관없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요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얘도 한 번만 볼게요. 이것도 구분해 봐야 되겠는데. Q까지 왼쪽에서 오는 거 세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아래쪽에서 오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얘는 왼쪽에서 오는 게 초록색으로 세 가지. 파란색으로 또 한 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다 되네. 직진과 우회전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1이니까 5가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5 더하기 1이니까 6으로 나오겠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문제가 돼요. 자, 뭐가 문제가 돼요? 자, 왼쪽에서 얘가 오는 거는 6가지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초록색으로 오는 거 3가지와 파란색으로 밑에서 오는 거 1가지를 놓고 본다면 얘 좌회전이라서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제외해주면 5 더하기 1밖에 없네. 맞아요? 6 더하기 1이에요. 6 더하기 1밖에 없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7가지라고 써줘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또 9 더하기 7이니까 16.
아, 여기서부터 그냥 막 가도 돼요. 아,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가도 됩니다. 그럼 얘는 12 더하기 6이니까 18. 얘는 16 더하기 10이니까 28. 아, 28 더하기 18이니까 46. 그래서 답이 당연히 똑같이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밀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어떤 문제들이 또 있냐면 이걸 변형해서 만들어 놓은 시중 문제집들 중에서는 어느 지점에선 직진만 가능하다. 어느 지점은 막 우회전만 가능하다. 막 이렇게 문제를 몇 개 좀 만들어서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와, 그거 전부 다 점 찍고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게 만들려고 일부러 해놓는 건데 그거마저도 그냥 숫자로 다 밀고 가도 되기는 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로 답을 일단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순위를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나머지 숙제로 좀 들어가 보고요. 자, 숙제는 다시 한번 최소 난 도저히 힘들다. 그러니까 스텝별로 가요. 스텝 1부터 일단 싹 다 잡아요. 그거 연습 마무리 안 되면 스텝 2 나가지 말고요. 스텝 1 정도야 뭐 껌이지. 그럼 스텝 2까지 가요. 그리고 스텝 3까지도 껌이다. 그럼 스텝 3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스텝 3까지 난 여기까지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럼 스텝 4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스텝 4는 잘 안 가는 게 좋아요. 왜 스텝 4는? 진짜로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신에서 출제 가능성도 지극히 낮은 상태인데다가 스텝 4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편집을 못 해놨는데 스텝 1이 레벨 2예요. 레벨 2. 스텝 2가 레벨 3, 스텝 3가 레벨 4, 스텝 4가 레벨 5. 어쨌거나 같은 내용이에요. 스텝 0가 레벨 1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내신 기준으로 놓고 보잖아요. 내신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 스텝 1까지 마스터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3등급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3등급 나와요. 일반적으로 스텝 1까지 마스터 해놔도 저기 선덕고나 아니면 특목자사고들 있잖아요. 거기는 반등급에서 한 등급 정도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좀 빡센 자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 2까지 마스터해도 4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빡셉니다. 거기는. 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3등급까지는 충분히 나와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스터하면 보통 어느 정도로 나오냐? 2등급 나옵니다. 다시 한번 특목자사고는 반등급에서 1등급 정도 낮춰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마스터했다. 1등급 나옵니다. 1등급 나와요. 한 반 정도 등급 낮춰서 생각해도 됩니다. 저기 좀 빡센 학교는. 그럼 나는 수능인데. 수능도 똑같아요. 수능은 오히려 더 정직하게 딱 여기까지 가면 3등급이야. 여기까지 가면 2등급, 여기까지 가면 1등급. 그 얘는 뭐냐? 이거 안 해도 1등급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저기 아까 얘기했던 정말 빡센 학교 중에서는 이것 때문에 1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얘 때문에 가끔 있습니다. 자, 수능 기준으로는 여기까지만 해도 1등급은 나와요. 왜냐면은 이번에 모의고사 딱 봐서 알겠지만 그 고3들부터는 문제 숫자가 문제가 조금 다르죠. 형태가 고2 때 모의고사랑 좀 다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공통 객관식, 16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 단답형 수원수투, 그 다음에 23번부터 30번까지가 선택 과목. 그렇죠? 이게 확통 나왔죠? 자, 30번은 사실상 맞추면은 좋은데 얘 맞추기가 솔직히 좀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쉽지가 않아요. 왜? 일부러 되게 조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속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쪽에 속하는 경우가. 근데 꽤 많은 수로는 여기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다 맞을 수 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만 딱 빼고 나머지만 다 맞았다 라고 한다면 확통 선택자로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적어도 23번부터 29번까지는 다 맞는 걸 좀 목표로 하자요. 최소한 이걸 다 맞는 걸. 난 내신만 볼 건데 내신만 볼 거면은 일단 여기까지 마스터하는 걸 목표. 안 되겠어. 그럼 여기까지라도. 안 되겠어. 그럼 여기까지라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난 이거만 마스터하면 안 돼요? 이거 마스터하면 안 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저기 덧셈 뺐으면 2 더하기 3은 5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냥 알고 모르고요, 알고 모르고. 이거 2점짜리, 2점. 2점짜리. 얘는 쉬운 3점. 얘는 어려운 3점이랑, 이제 쉬운 4점. 얘는 어려운 4점. 얘는 그냥 킬러. 그냥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문제를 중복조합. 단원을 들어가면서 이제 좀 빡세질 거예요. 오늘 목표는 중복조합 끝내기. 이항 정리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중복조합만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까 그 이거 제일 마지막 거 있잖아요. 이거 숫자로 밀어서 풀었어요? 숫자로 밀어서 풀었어요. 지금 이 문제. 숫자로 밀어서 풀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대단한 친구지. 굉장합니다. 얘도 밀어서 풀었어요? 이거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실 근본 개념부터 다시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중복조합은 자, 기호로는 뭘로 들어가죠? H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쵸? H는 이제 호모지니어스의 약자예요. 호모지니어스가 뭐야?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중복조합이라는 뜻이에요. 중복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 놓으면 그쵸? 순서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또 써도 되고 안 되고 그쵸? 여기가 퍼미테이션, 여기가 컨비네이션, 여기가 파이, 여기가 호모지니어스.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호모지니어스는 순서 없이 들어가니까 조합 중에 중복을 허용하는 조합이니까 중복조합이구나 라고 부르는 거야. 그쵸? 자, 순서가 있는 애들을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순서대로 나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호모지니어스에 관련된 거 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첫 번째 막대기 논리라고 얘기해요. 자, 막대기 논리를 이용해서 정리하는데 얘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개수예요. 방부등식의 해개수입니다. 자, 보통 이런 느낌으로 가게 돼요. 자, 일단 방부등식의 해개수에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엄마가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랑 배랑 귤을 사오래요. 합쳐서 10개를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합쳐서 10개를 사오래요. 그러면 합쳐서 10개라고 하면 되지. 그죠? 사과 개수, 배 개수, 귤 개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사과 개수, 배 개수, 귤 개수. 사과가 마이너스 3개 돼요? 안 되죠. 그죠? 사과 가게에 가서 사과 새끼 팔고 오는 거니까 말도 안 돼요. 그렇죠? 빵개는 되죠. 뭐 배랑 귤만 사와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막 3.4개 이런 거 돼요? 아저씨 3개 하고 반만 잘라주세요. 막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무조건 의미 아닌 정수 개수 밖에는 안 됩니다. 괜찮죠? 의미 아닌 정수 개수로 정리할 수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얘를 의미 아닌 정수, 예를 들면 빵빵 10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빵 19, 빵 28, 그쵸? 원래는 이런 방정식의 개수는 전부 숫자 집어넣어서 노가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언제 했어요? 수학하에서 했습니다. 방정식의 개수. 와, 그럼 이걸 일일이 다 세야 되냐? 그쵸? 뭐 그대로 센다 그러면 0으로 시작했을 때는 10빵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11개. 그쵸? 그럼 만약에 1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얘는 빵 9부터 9빵까지 10개. 그쵸? 그럼 2로 시작했다 그러면 빵 8에서 8빵으로 나오니까 9개. 자, 그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11, 10, 9, 8.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죠? 자, 몇 개? 66개입니다. 66개. 왜? 앞뒤, 이런 등차수의 합은 앞뒤로 더했을 때 계속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가 몇 개죠? 11개 절반. 그렇죠? 다시 한번 앞뒤 합이 전체 11개 절반만큼 있으니까 66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으로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군. 아니죠? 그렇죠? 이건 너무 무식하고
그렇죠. 이거는 수학 하에서나 쓰는 방법이고, 지금 얘를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수를 잡을지 모르겠어서, 에라 모르겠다 빈바구니를 10개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선 2개를 갖다가 막대기로 들고 왔습니다. 막대기 2개를 들고 와서 아저씨 여기다가 막대기만 좀 놔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막대기를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이때 왼쪽부터 그럼 왼쪽부터 사과 배귤로 채워주세요. 나간 다음에 사과 3개, 배 5개, 귤 2개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그러면 빈바구니를 A라고 잡았을 때 자, 막대기는 몇 개라고요? 그죠? 2개죠. 왜 2개? 세 종류로 구분하려면 2개의 구분선이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래 놓고 이제 얘를 일렬로 나열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럼 이런 12자리에 얘를 나열하는 거니까 이거 똑같은데 막대기 2개 다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사과 3개, 배 1개, 귤 7개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거가 둘이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라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 12팩을 2팩, 10팩으로 나눈 걸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갑자기 뭐가 보여? 팩분의 팩이네. 팩분의 팩이면 조합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2 더하기 12, 12로 나오면은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12 컨비네이션 10으로 봐도 되고 12 컨비네이션 2로 봐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12 컨비네이션 2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다 똑같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와! 그 중에 나는 뭘 쓸 거냐? 얘를 쓸 거예요. 왜? 나는 여기 사과, 배, 귤 3개 중에서 10개를 고르는데 고를 수 있는 게 사과, 배, 귤 이렇게 고른다라고 생각한다면 3개 중에서 10개를 조합하는 거잖아요. 순서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똑같은 걸 또 고를 수 있으니까 H라는 기호로 3개 중에 10개를 중복해서 조합한다 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랑 똑같네. 그쵸? 얘의 계산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정의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쵸? 다만 그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통해서 얘랑 매칭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왜 이걸로 안 한다고요? D가 안 맞잖아요. 그쵸? 어차피 똑같은 건데 10으로 끝나면 좀 더 낫죠? 그래서 3H10은 12C10으로 가면 되는구나. 계산은 이걸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걸로 가도 12, 11을 2, 1로 나누니까 둘이 똑같네. 실제로 66개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NHR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N 종류 중에서 R개를 중복해서 뽑는 거예요. 괜찮죠? N 종류 중에서 뽑습니다. R개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컨비네이션으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N 종류를 나타내야 되니까 막대기는 몇 개 필요한 거예요? N개보다 한 개 적은 막대기가 필요하죠. 괜찮죠? 그러면 N-1개의 막대기와 빈바구니 R개. 그렇죠? 그래서 N 플러스 R-1개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지금도 여기 봐봐요. 세 종류로 10개를 뽑아요. 그래서 세 종류니까 막대기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죠. 빈바구니 10개 나오죠? 그러니까 12개 나열하는 거니까. 그죠? 12개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빈바구니 10개 고르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니 여기 12자리 중에서 빈바구니 10개 나오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지 뭐.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빈바구니 놓으면은 나머지 막대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사과 없고 배만 5개, 귤만 5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둘 더한 거를 1 뺀 게 얘고요. 얘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R개만 뽑아주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만약에 10으로 나왔다. 자, 얘가 의미 아닌 정수라면은 어떻게 들어간다? 세 종류 중에서 10개 뽑는 걸로 들어가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만 얘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둘 더한 거에서 1 뺀 것 중에 10개 뽑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와,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렇게 사오라고 했다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실수로 배만 10개 다 사갔어요. 아,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넌 어떻게 배만 사오냐? 사과랑 귤도 맛은 좀 봐야지. 사과랑 귤도 하나씩은 좀 사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얹혀볼게요. 자, 뭐라고요? 자연수의 개수예요. 그렇죠? 사과도 적어도 1개 이상, 배도 적어도 1개 이상, 귤도 적어도 1개 이상. 그죠? 이렇게 한번 뽑아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껌 먹을 사람, 껌 팔아요. 껌 먹을래요? 아유, 지는 알았어. 아, 껌 먹을 사람. 아, 희찬이 줄까?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의 개수로 나온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아이, 뭘 어떻게 해. 사과 하나 일단 사고 시작하면 되지. 배도 하나 사고 시작하면 되지. 귤도 하나 사고 시작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과랑 배랑 귤을 추가로 7개만 더 사면 된다라는 거야. 그죠? 이미 하나씩 사놓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음이 아닌 정수로 갈 수 있으니까 3H7로 계산해 줄 수 있구나 라는 거. 괜찮죠? 자, 다시 한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개인데 얘를 가지고 자연수로 갖다 X도 1 이상, Y도 1 이상, Z도 1 이상의 정수회라고 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X를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하나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추가 개수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그쵸? 다시 한번 얘 X값이 1 이상 나와야 되니까 1 플러스 X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추가 개수는 이제 의미 아닌 정수회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도 지금 1 플러스 Y 프라임 얘도 1 플러스 Z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추가로 뽑는 과일 개수가 이제 7개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의미 아닌 정수로 볼 수 있다. 그게 지금 왼쪽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10개! 자연수에. 그렇죠? 자연수에. 하나씩 뽑고 들어가 주면 되는데 나는 이번엔 이렇게 할 거야. 자연수의 그냥 할까? 그래, 자연수에. 자연수에. 아예 안 되겠다. 그냥 해야 되겠어. 헷갈릴까봐. 구분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1 플러스 X 프라임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된다?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합쳐서 7개 의미 아닌 정수로 갈 수 있어서 3H7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로 볼게요. 자, 비슷비슷한데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10개를 사는데 야, 엄마 아빠는 사과를 하나씩 꼭 먹어야겠어. 얘만 2개 이상이야. X만 최소 2개 사야 되고요. Y랑 Z는 뭐 사오든 말든 상관없대요. 사과만 최소 2개 이상 사오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이거 2개 사고 시작하면 되지. 괜찮죠? 그렇죠. 2개 사고 시작하면 되지. 그래서 2개 사갖고 시작하면은 X 프라임, Y 플러스 Z가 8개로 나오면서 이제 의미 아닌 정수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3H8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아빠가 사과 먹으면 나도 사과 꼭 먹을 거야. 사과는 짝수개로 사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기 첫째가 귤 먹을 때 둘째도 귤 같이 먹는데요. 귤도 짝수개로 사와. 아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가 귤 먹으면 둘째도 먹고 셋째도 먹어요. 귤은 안 돼. 그건 좀 안 되겠다. 미안해. 몰라. 귤을 홀수개로 사오래. 미안해. 다시 바꿀게. 와! 사과랑 사과만 짝수로 사오고 배랑 귤은 홀수로 사오래요. 홀수 개수로 사오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개인데 X만 짝수 개수 2배수 개수고요. YZ는 홀수 개수 2로 난 나머지가 1인 개수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X가 2, 4, 6, 80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에서 짝수인 자연수, 홀수인 자연수 둘 다 자연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는 2, 4, 6, 8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최소 두 개는 사와야 되니까 2 플러스 2x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럼 x 프라임은 0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y 같은 경우도 어때요? 홀수 개수로 사오래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일단 하나 사고 그 다음에 2배씩 추가로 더 사면 됩니다. 그러면 z도 마찬가지로 홀수 개수 이렇게 들어가 보자. 그렇죠. 그럼 얘는 EX 프라임, EY 프라임, EZ 프라임만 남겨놓고 본다면 211, 4 넘기면 6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나오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를 2로 싹 다 나눠준다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3인 상태에서 의미 아닌 정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3개 중에서 추가로 3개만 사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건 컨비네이션으로 간다면 3 더하기 3, 6에서 1 뺀 5C3.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0가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다시 한번 10인데 X는 짝수, Y, Z는 홀수. 자, 이렇게 나왔다면은 다시 한번 얘는 2 더하기 2x 프라임, 얘는 1 더하기 2y 프라임, 얘는 1 더하기 2z 프라임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5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방부등식은 해의 개수가 무조건 노가다예요. 노가다인데 개수가 똑같고 의미 아닌 정수인 경우에 한정에서는 자, 이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쪽에다가 방부등식의 개수는 2가지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굉장히 강력해요. 첫 번째, 개수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만족한다면 중복조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잠깐만,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무슨 10으로 나왔어요. 야, 그럼 얘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10은 좀 너무 많다. 6으로 할게요. 그럼 얘는 몇 가지일까요? 중복조합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의미 아닌 정수를 맞는데 개수가 달라요. 못 써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개수가 큰 애를 일단 0부터 집어넣을게요. 그럼 x 플러스 2y는 6이 되겠죠? 그럼 y는 0, 1, 2, 3. 그렇죠? 0부터 3까지 가능해요. x는 어차피 남는 거 다 가져간다 그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4가지. 그렇죠? z가 1일 때는 x 플러스 2y가 3. 그럼 y는 0과 1만 되죠? 2가지. 자, 그 다음에 z가 2인 경우에는 x 플러스 2y가 빵이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7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개수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 노가다. 그렇죠. 케이스 분류해서 노가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닌 것들은 이런 식으로 바뀐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는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 얘도 지금 개수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짝수 홀수면? 아니, 다 개수가 2로 나오잖아요. 개수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미 아닌 정수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번. 자, 요런 문제야. 요거 사실 이거는 안 나와요. 이건 수학하에서만 나옵니다. 그럼 뭐야? 그럼 이런 거 안 나오면 왜 써? 얘 때문에 그래요. 문제 중에서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3w가 10 나와요. 이래놓고 이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의미 아닌 정수로 맞아 떨어지네. 이거 자연수로 나왔다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개수가 얘는 111인데 얘가 3이에요. 중복조합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얘 때문에 중복조합을 통째로 쓰지는 못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개수 다르면 그냥 녹아 들어가면 된다 그랬는데 가장 개수가 큰 애를 기준으로, 왜냐면 확 바뀌니까 W가 1 바뀔 때마다 30 차이가 나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우 W가 일단 0인 경우부터 한번 해보자. 그쵸? 숫자를 그냥 집어넣어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네. 의미 아닌 정수네. 계수 다 똑같은데? 그냥 얘는 3H10 해도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W가 1인 경우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그렇죠? 3 넘겨서 빼면 7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3H7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W가 2인 경우에는 얘가 4로 나오니까 3H4구나. 그렇죠? W가 3인 경우에는 얘가 1 나오네. 3H1이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W가 4인 경우는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요거 4개 더하면 답이에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모든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3W가 10인 의미 아닌 정수 개수는 W가 0, 1, 2, 3을 집어넣어주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개수 다른 애에 관련된 거를 더 할까 했는데 아니다. 일단 심플하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이거 되게 복잡한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거기까지 나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일단 삼아 볼게요. 너무 어려운 거는 일단은 조금 생략해 둡시다. 자, 그러면 계산 방법도 알고 있어요. 자, 방부등식에 관련된 것만 일단 좀 볼 겁니다. 저기 1, 2, 3번 5초 만에 한번 풀어. 5초 1, 2, 3번 5초 5초면 된다. 5초면. 일 그렇죠? 3H6이면 8C6 얘는 8C2로 봐도 돼요. 872에 약분하니까 7, 4, 28 그렇죠? 그 다음에 4파이 2 더하기 4H 4파이 2야 4제곱으로 보면 되겠고 4H는 6에서 1 뺀 5C2가 되겠죠? 이 10가지 16 더하기 10이니까 26가지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3파이 2 더하기 2H3 얘는 3의 제곱 그쵸? 9가지고 얘는 4C3 9 더하기 4 13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미안 4, 5, 6번 1분만 한번 풀어볼게요. 4, 5, 6번 1분만 4, 5, 6번 미안 푼 친구들은 천천히 다른 거 잠깐 풀고 있어요.
자, 1번 문제는 그냥 간단한, 오케이. 자, 간단한 의미 아닌 정수, 해 개수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3H4로 그냥 보면 되겠죠? 충농배, 그쵸? 뭔가 농축된 배 같아. 충농배, 미안. 축구, 농구, 배구, 미안. 자, 그래서 육시사, 그쵸? 그 육시랑 똑같으니까 15가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연수예요. 자연수에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죠. 그쵸? 그래서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은 추가로 7개만 더 구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해가 될 겁니다. 자, 얘는 X, Y, Z, W 4개의 종류 중에서 7개를 선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7H4 아니에요. 4H7입니다. 그래서 얘는 10 컨비네이션 7. 10C3이구나. 19, 8, 3, 2, 1, 3, 4. 120까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뭐예요? 자연수에네. 근데 6까지밖에 안 되네. 6까지밖에 안 되네. 그쵸? 6까지밖에 안 돼요. 우와, 바쁘다. 그치? 자, 6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케이. 6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문제가 될까봐, x 프라임 플러스 1. 그쵸?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플러스 1. 보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합쳐서 이제 3개만 더 나오면 되는데 x 대신에 x 프라임 플러스 1 넣으면 x 프라임은 0부터 5 사이죠? 그렇죠? x 프라임은 0부터 5 사이니까 어차피 다 5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의미 아닌 정수에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3H4 10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 퀴즈 하나만 좀 해볼게요. 간단 퀴즈. 자! 여기 있나 모르겠네. 제가. 자, 이거는 그냥 퀴즈로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은 X, Y, Z가 합쳐서 6개를 구하는데 X는 빵부터 5까지만 가능하고요. Y랑 Z는 0부터 6까지 가능해요. 자, 이거 순서상계수 몇 개일까요? 자, 상한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집니다. 뭐지? X가 6이 안 되네. X가 0부터 6까지 된다면, YZ는 6까지 되잖아요. 000 이런 거 되잖아요. 근데 600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떡하지? Y랑 Z는 사실상 상한선이 의미가 있어요? 없죠? 6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6까지 다 가져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얘는 YZ는 그냥 의미 아닌 정수예요. 6까지 상한선으로 잡았자 상한선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다만 얘가 5까지 간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1분만 이따 마무리해 볼게요. 응? 이거 아닌데. 쟤는 YZ는 0부터 6까지 다 나와도 돼서 상관이 없는데 X가 5까지밖에 못 나와요. X가 6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저 뭔 말인지 이해될까? 아, 구했어요? 응. 응? 그보다 훨씬 많아요. 자, 딱 보면은 사실 그 Y랑 Z는 6까지 가도 되는 거죠. X만 지금 6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14 아니면 뭐 231 뭐 이런 거 다 돼요. 006도 돼요. 근데 6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X가 6인 경우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체에서 있는 거 하나 맞아. 됐어요? 오, 오케이. 됐을까요? 선생님도 그래서 자신은 맞았어. 미안. 전체에서 1등이 아니에요. 맞아. 근데 전체가 틀렸나 봐. 3인칭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성미씨 맞아.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X가 6 넣는 거 빼고 다 되죠? 그럼 뭐, X가 지금 문제니까 한번 생각해봅시다. X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 1로 시작하는 거, 2, 3, 4, 5, 6,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얘만 안 되는 거죠? 근데 요거인 경우는 6방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개수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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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도 다 더해도 되지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X가 6 나오는 경우 딱 하나만 빼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게 지금 3H6. 8C 6입니다. 8C예요. 그렇죠. 그래서 7, 4, 28 빼기 1이니까 27가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한선과 관련된 문제. 이해되죠? 오케이. 상한선과 관련된 문제. 자, 그래서 6번. 자, 다시 한번. X 플러스 Y 플러스 C, Y 플러스 Z가 뭐 6인데, YZ는 음이 아닌 정수. 그 다음에 X는 5 이하. 그쵸? X는 0 이상 5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죠? 전체 3의 축에서 X가 6인 경우 하나만 빼서 계산해 줄 수 있다. 안 되는 걸 빼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11번 한번 해볼게요. 11번. 11번. 자, 여유되는 친구는 중간중간 다른 문제 좀 풀면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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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을 좀 더 잘 읽어봐야 돼요. A, B, C, D한테 10권을 의미하는 정수로 나눠주는데 그 중에 A랑 B는 무조건 2개 이상 받아야 돼요. 그럼 일단 2개씩 주고 시작하면 되지.
개씩 주면 몇 개 남았을까요? 공책이 10권이 있어요. A랑 B한테 2개씩 먼저 나눠주고 추가로 나눠주면 A, B는 공책이 2권 이상 되죠. 그럼 2개를 먼저 나눠주고 배치하면 되죠. 자연수의 개수랑 똑같은 얘기야. 3번이랑 똑같은 얘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11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이 공책을 10권을 받는데 얘는 0 이상, 0 이상, 2 이상, 2 이상이에요. 그쵸? 그래서 A한테는 미리 공책 2권을 주고 시작하고 B한테도 미리 공책 2개 주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A 프라임, B 프라임, C, D를 합쳐서 6으로 갈 건데 얘가 지금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 B, C, D 4명 중에서 6번 추가로 더 골라주면 된다라는 거야. 왜? A를 고를 때마다 얘한테 공책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4H6이 답이 됩니다. 자, 9C6이에요. 9C3, 98731, 3, 4, 12에 7, 84네요. 그렇죠? 84가지가 될 겁니다.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14번 1분 만에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와! 음수 이상의 정수 뭔가 헷갈리는데 그치? 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주고 시작하면 돼요. 쉽게 따지면. 오케이. 아까 것까지 이해 잘 돼요. 그치. 그럼 한번 생각해볼게요. 저 문제가 지금 얘랑 이렇게 돼 있는 게 저렇게 해석하는 거라는 거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잠깐만. 얘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x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치? 플러스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z 프라임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다 의미 아닌 정수가 되니까 똑같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일까요? 응? 뜨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너무 짰어. (3H4는) 이미 얘가 (3H4죠) 이거 아니야. 근데 마일 넘기면 얼마예요? 마일 있잖아요. 넘기면 얼마지? 잠깐만.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하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해가 되는 거 괜찮아요? 그치? 왜냐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프라임으로 바꾸면 x 프라임은 0 이상 음이 아닌 정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 y, z가 다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로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다 바꿔버리면 즉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얘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으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마일 넘기면 얼마예요? 응? 아직 마일을 넘긴다면 얼마예요? 이게 3이지. 근데 기존에 있는 수가 있잖아요. 이거 7 나온 거 괜찮아요? 마 3 넘겼으니까 플러스 3이 되니까 4 더하기 3에서 7이라는 얘기예요. 이래가? 그럼 얘는 의미 아닌 정수예요. 괜찮죠? 그럼 뭐예요? 오케이. 이해될까? 오케이. 우리 좀 헷갈리는 거. 야, 아니네. 오케이. 미안.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대. 커 나타야 된대. 그쵸? 의미 아닌 정수해가 아니면 우리 어찌 못한다니까? 아까 봤잖아요. 개수가 동일하고 의미 아닌 정수해까지 두 개가 다 만족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중복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봤지만 개수 건드리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개수 건드리면 못 풉니다. 개수 건드린 순간 무조건 노가다예요. 괜찮죠? 개수는 아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남은 거 의미 아닌 정수해가 아닌 것들로 자연수해. 무슨 2 이상 아니면은 짝수홀수 상관없다니까. 다 의미 아닌 정수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개수만 똑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개수만 똑같으면.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몰라. 일단 마이너스 1 주고 x 프라임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준다 그러면 x 프라임은 0 이상. 그죠? 의미 아닌 정수가 될 거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쵸? 왜냐면 지금 이게 마일 6 이렇게 나오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마일 6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는 거지. 이걸 언제 이렇게 다 세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y 프라임. 그렇죠? 꼭 양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음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하면은 111 넘기니까 7. 의미 아닌 정수니까 3H7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스텝 1에서 레벨 2에서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좀 아쉬운데. 저기 16번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16번. 자, 얘는 조금 특이합니다. 조금 특이해요. 15, 16, 17. 18번까지 조금 특이합니다. 근데 17번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16번으로 일단 가봅시다. 자,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자, 똑같은 애들끼리만 뽑아줘야 조합이죠. 다른 거 뽑으면 중복조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쵸?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아하하하, 그죠? 아, 빨간색, 파란색 둘 다 남김없이 나눠줘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파란색만 나눠줬다고 경우의 수가 되진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수처럼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왜냐면은 이게 빨간색 볼펜이, 같은 그치? 구분이 안 되죠. 그치? 이게 집합이잖아요. 네. 집합은 똑같은 원소를 안 써서, 그냥 그래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어디가 안 돼? 어디가 안 돼요? 지금 얘를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은 섞어서 생각하기 좋아요? 어렵지.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4명한테 5개 나눠주고,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4명한테 2개 나눠주면 되겠죠. 따로 나눠주면 돼. 빨간색을 받았다고 막 파란색을 못 받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향 주면 그때는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 괜찮은가? 그치, 그래. 한 번에 나눠주면 돼.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다른 거기 때문에. 빨간색끼리는 똑같지만, 파란색끼리도 똑같지만, 빨간색, 파란색은 다른 거죠. 아니. 4명한테 빨간색만 나눠준다면, 몇 가지요? 응? 왜 자꾸 9가 나오지? 왜 9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9개 한꺼번에 나눠주고 싶은 건가? 9개가 아닌데, 애초에. 저 위에 것만 한번 세봐요. 빨간색만 나눠준다고 쳐볼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오, 그쵸. 빨간색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왜냐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상관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나눠주고, 파란색은 그냥 파란색대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2가지 나온 케이스는 곱의 법칙으로 갈까요? 합의 법칙으로 갈까요? 그치. 그 끝이야. 자,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구분해서 그냥 따로 가면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거 그래, 여기서 봐볼게요. 자, X라는 학생이 빨간색을 하나 가졌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뭐 X라는 학생이 파란색 볼펜을 갖는지 안 갖는지 문제가 돼요? 안 되죠. 얘가 빨간색이 몇 개 있건 상관없이 얘가 파란색 몇 개인지 전혀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에이 몰라.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그냥 조합해주면 되는 거고,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조합해주면 되는 거고, 그쵸? 곱하면 그냥 끝이라는 거야. 그쵸? 그냥 곱하면 끝난다. 근데 만약에 문제 중에 빨간색을 볼펜을 가지고 있는 학생한테는 파란색 볼펜을 주지 않는다, 막 이런 말 나왔으면 그때는 케이스 분류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좀 어려워지는 거야. 아니면 XYZW 4학생 중에 볼펜을 아무것도 못 받는 학생은 없다. 이러면은 이때 또 케이스 분류해줘야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고, 그렇게 두 가지가 종속적인 경우, 영향을 주는 경우, 그 영향을 주는 경우의 문제가 17번이에요. 그래서 17번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자, 근데 15, 16은 어때요? 아, 전혀 영향 안 주죠. 독립적이죠. 뭐 그냥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8CO, 8C3 얘는 5C 얼마지? 8763에 56에 10 했으니까 560까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17번 문제는 조금 어려우니까 앞에 거 다 연습하고 나면은 혼자 조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내신 기간 때는 바로 그냥 개별로 갈 거니까 그때 질문 좀 많이 하는 걸로 갑시다. 원래 레벨 2까지 다 끝나고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서 더 있으면은 너무 좀밖에 못할 것 같아.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호잇 호잇. 자, 잠깐만 질문이 있어. 지금이 9시 8분이구나. 시작과 동시에 끝낼 수도 있었는데. 오케이. 미안해. 자,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우리 저 마침내 끄고 올게요.